안녕하세요. 뷰티풀 빅토리아 신현철입니다. 여름인 듯 싶었는데 가을이고 또 가을인 듯 싶었는데 벌써 날씨가 쌀쌀해지네요. 10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날입니다. 11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빅토리아에는 우기가 시작될 텐데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서 이번 겨울 잘 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있지만 지난주 토요일 날 끝난 이 BC주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지 않아요. 저도 뭐 그동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고 또 이해하고 따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선거는 다 끝났어요. 한국 같으면 뭐 토요일 날 저녁 때 다 밤새워서 그 투표 결과가 나오긴 할 텐데요. 여기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개표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뭐 그 이유는 현장 투표한 개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번에는 조금 특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있죠. 11월 중순이 되어야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편 투표가 아주 급증했다고 합니다. 제가 일렉션 BC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니까 공식적인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전체 유권자가 348만 5,858명인데요. 그 중에서 우편 투표를 신청한 사람들이 72만 4,279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우편 투표를 작성해 가지고 반송한 그런 사람들이 49만 7,9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의 한 14% 정도가 우편 투표를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와 같은 투표의 어떤 양태가 좀 바뀌지 않을까. 좀 더 많이 이 우편 투표를 하는 형태로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아직 우편 투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투표 결과는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결과는 너무나 명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한마디로 제가 이번 선거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NDP의 압승이고 리버럴의 완패 그리고 그린의 회생이다 이렇게 저는 요약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 NDP는 압승이냐? NDP가 전체 87석 가운데 55석, 뭐 정확하게는 아직 당선 확정은 53석이고 나머지 2석은 이제 당선 가능 뭐 이 정도인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55석이 이제 NDP가 차지하는 의석이 된다 이렇게 보통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총 유권자 투표 중에서 한 45.03%에 해당하는 54만 4,083표를 지금까지 득표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이제 3년 전 2017년이죠. 그때에 비하면 14석이 증가한 셈이에요. 그래서 NDP는 과반수를 훌쩍 넘는 국회의원을 이제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그린과 함께 연합정부를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모조리티 가버먼트로서 명실상부하게 국정을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NDP의 압승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리버럴 같은 경우는 29석, 27석이 당선 확정이고 아직 2석이 당선 가능인데요. 이 지난번 선거에 비하면 14석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NDP는 14석을 얻었고 리버럴은 14석을 잃은 셈이에요. 물론 똑같은 지역에서 NDP에게 패배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숫자상으로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또 전체 득표율에서 봤을 때도 모든 지역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특별히 프레이저밸리와 또 밴쿠버 외곽 지역에서는 아주 크게 패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41%, 42만 7,889명의 득표를 얻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쪽 밴쿠버 아일랜드 살고 있으니까 이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만 놓고 봤을 때 밴쿠버 아일랜드 사람들은 리버럴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런 이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가장 불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정당이 그린이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선거가 치러지면서 그동안 NDP의 연정 파트너로서 국정에 영향력 행사해 왔는데 갑자기 NDP가 총선을 실시하는 바람에 닥쳤던 개가 이제 지붕 쳐다보는 그런 이제 격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선거 준비도 되게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그린은 세석을 차지했는데요. 기존의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했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린이 그동안 이제 밴쿠버 아일랜드에서만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 투 스카이 그 선샤인 코스트에서 승리를 하게 됐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게 밴쿠버 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오크베이 그 고든헤드 지역에서 NDP에게 의석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생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NDP가 압승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배경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되짚어 보자면 이번 선거에서 NDP가 승리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존 호건의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존 호건은 그동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 보면 캐나다 전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총리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데요. 호건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이 정치인답지 않은 정치인, 그러니까 고리타분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되게 친숙하고 정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당히 호감을 주는 그런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중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히 신뢰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되니까 존 호건이 잘했다. 또 존 호건이 선거를 주도하고 선거를 또 마무리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의 아젠다 전체를 호건이 완전히 장악하고 이끌었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번 선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이 닥터 보니 헨리인데요. 닥터 보니 헨리는 사실은 정치인은 아니죠. 의사예요. 전문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니 헨리가 BC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앞장서서 이끌어왔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침착하고 또 차분한 그 브리핑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와 안정감을 주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주에 비해서 BC주가 나름대로 잘 대응하고 있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평가의 주인공이 바로 이제 닥터 보니 헨리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지금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불확실한 상황을 그나마 안정되게 이끌어가고 있는 정부가 NDP 정부였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NDP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투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또한 NDP와 그린 연합정부가 큰 스캔들 같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정부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잘 해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평가들이 뒷받침되면서 결과적으로 NDP의 압승을 가져다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종합해 보면 이번 선거를 통해 캐나다 그리고 BC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 자체가 점점 진보적인 아젠다로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이 보수적인 정책을 지지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NDP와 그린 이 진보적인 거기다 리버럴까지도 사실은 이제 그 진보적인 아젠다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보면 BC 전체에서의 컨서버티브한 입장은 상당히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번에 NDP에서는 연거퍼 두 번에 걸쳐서 프리미어 수상을 배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지난번과는 달리 지난번에는 그린과 함께 연정을 하니까
이게 서로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자기 어떤 정당의 팔로시를 완전히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완전히 머저리티 가버먼트가 됐으니까요. 존 허건이 NDP 중심으로 NDP의 색깔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또 하나 기대가 되는 것은 앞으로 캐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존 허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뭐 다른 이야기보다는 선거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뭐 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으니까 그거 뭐 참고하셔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실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캐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의 정치의 흐름, 투표의 결과 사실 이게 우리들의 실생활과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한인 이민자들 중에서도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캐나다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네,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뷰티풀 빅토리아 신현철입니다.